네, 해외 시장 연구 과목의 1, 2차 계획서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는 우리 대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스마트폰 중심의 방송국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해서 또 오늘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해외 시장 연구 계획서 1차, 3차 그리고 모든 중간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목을 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이름과 그리고 상품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제목을 확실하게 완성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학생들은 2개, 3개 아이템을 동시에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을 좀 수월하게 하고 그리고 덜 복잡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상력에 기초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초조사를 좀 잘 해서 성실하게 해서 그 기초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쓰는 것이 연구 질문입니다. 한 7개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나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상상력만으로 연구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 단계부터 기초 조사를 좀 해가면서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 특히 해당 국가 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구 질문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크로 조사, 또 경제라든지 그 나라 정치 사회적인 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여기저기 많이 코트라라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질문 숫자가 7개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잘 고려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한 정도는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한 정도가 바로 과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과목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학생 주도의 과목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나라를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는 달리 상당히 열기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역시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조금 차별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상품이라든지 현지 국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가면서 조금 문제가 될 때는 저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좋은 연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